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좀 내적인 성향이 강한지 외향적인 성격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지윤 선배는 옛날 인터뷰도 좀 해보셨으니까 만나본 한동훈은 좀 어떤 캐릭터에 가깝습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향도 있고 아이 성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항상 그 위드훈이 팬들이 쫓아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이 성향이 있으면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지. 편하게 예. 그 앞에서 막 인사하고 받고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해보면 또 굉장히 또 말도 잘하고 또 사교적인 또 성격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먼저 연락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할 것 같은데 이 성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아, 네. 이번에 토크 콘서트 행사에 다녀온 이정주 기자의 생각은 갔다 좀 왔죠. 어떻습니까? 갔다 왔죠. 제가 이거 제가 사람들은 뭐 스토커라고 하던데 저는 스토커가 아닙니다. 저는 취재하러 간 겁니다. 야, 네. 멋있다. 네. 얼마짜리 내돈 자리에 내산 7만 앉았어요? 천원짜리. 얼마짜리 앉았어요? 7만 9천 원? 7만 천원짜리 S석. 네, 잠실 아, 실내체육관. 알석은 아니, 아니시고요. 어떻게 샀어요? 네? 그거 그렇게 그 매진 안 됐어요. 매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네. 첫날에는 매진이 됐는데 나중에 네. S석은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아니 제가 이거 매일매일 들어가 체크했거든요. 아 진짜. 하도 매진이라고 하길래. 아니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로서 관찰했을 때 네. 진짜로 울어서 우리 팬들이 울지마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걸 혹시나 본인들의 감정이 취해가지고 네. 그 팬들이 좀 오인을 한 겁니까? 아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절대 운 게 아닙니다. 절대 본인 운 게 보시기에는? 제가 그래서 그 프레스석이 따로 있었어요. 저 앞에. 튄 거 아니에요? 네? 뭐 튄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팩트잖아요. 팩트의 T 끝에. 네. 근데 보니까 왜 맥락이 왜 제가 아니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잠실 그 실내체육관이 연예인들이 공연을 자주 하는 데래요. 그렇죠. 제가 3층에 앉았거든요. 조명에 이렇게 뒤에 8개 이렇게 쏴요. 직선으로.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는 조명이 너무 따갑네요 하면서 조명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덥다. 무대 위에 덥다는 거야. 눈도 부시고 약간 예, 그랬겠지. 실제로 예. 조명이 따가워요 거기가. 그래서 덥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손수건으로 그 굉장히 초창기에 3시간 20분 공연을 한 것 중에 진짜 초반 한 15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시간 20분이나요 공연? 3시간 20분 동안 했다니까. 제가 노래 끝까지 안 했어요. 불렀어요? 네? 노래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노래 안 불렀어요. 콘서트인데. 네, 한 명씩 질문하십시오. 그 궁금하면. 네. 아니 보니까 뭐 뮤지컬 갈라팀도 오고 가수도 무대에 오르고 막 이랬더라고요. 예, 예. 1, 2부 사이에. 그래서 이게 본인은 안 했구나. 손수건으로 중간에 이렇게 닦았는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냐면 갑자기 위드우니 분들이 울지 마. 이 사람 안 분위기가 울었는데. 그렇게. 네. 근데 저는 뭐냐면 팬들이 또 그러면 문척이라도 또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울었지만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멘트 하면서 또 지나면 되는데 그걸 또 제가 그렇게 멜랑콜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아니 그 관객을 그렇게 상대로 이야기했어요? 토론을 걸더라고. 아니 근데 제가 거기- 눈물을 흘렸다고 네.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네. 이게 눈물인가요? 아니 거기 근데 그 팬층이 사실은 보면은 대체로 갔다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5, 60대 중년 여성들이 좀 많다라는 주장을 네. 좀 하시던데 이정주 기자 가서 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고 좀 놀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자산 불평등과 자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려와서 갔는데 아니, 저도 이제 주변에 다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이제 위도우니 분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저도 이제 제가 단계 많이 썼잖아요. 혹시라도 나를 알아볼까 봐. 자극할까 이렇게. 봐 마스크 쓰는데 아무나 몰라. 생각보다 내가 듣보잡이더라고. 그냥 마스크 벗고 나중에 막 뭐, 저도 같이 위드훈이 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우이프깔 한동훈 하고 아주머니 떡도 줬어. 아이고 젊은 청년이. 아 진짜야? 네. 한동훈 지지한다고? 비닐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떡도 하나씩 먹어. 더 열심히 해야겠네. 네, 하면서 아이고 자네도 뭐 우리 젊은이도 한동훈 좋아하지? 예, 전문가입니다. 제가 좋아한다 안 했죠. 전문가 했잖아요. 전문가. 떡 드셨어요? 먹었죠. 이디언니 카페 가입했어요? 가입은 안 했죠. 해야지 아이, 기자가. 그렇게까지 또 현장에 가면 되는 거지. 요새 방송사 앞에 가서 이렇게 5, 60대 분들이 모여 있으면 네. 오늘 한동훈이 출연하나 이런 생각을 조건만 자동 반사적으로 해요. 그렇죠. 네. 아니 저희도 워낙- 문화일보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어느 날인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앞에 이제 1인 그 네. 카메라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계시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 출연하러 와가지고 그만큼 인파가 몰린 거였는데 자 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빼놓은 얘기가 아까 그래서 제가 네, 끝나고 네. 나가는데 선생님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잠실이 지금 그 약간 그 구장 다 재개발 중이거든요. 네, 공사 중이죠. 네, 막히는데 보통은 버스 타고 오거나 이제 지하철로 많이 왔어요. 근데 딱 나가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독일 3사 차들 있죠. 그게 진짜 즐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들이 태운 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5060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태우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본인 차. 차야. 아. 예. 아, 운전해서. 예. 제가 독일 3사. 진짜 부자들. 제가 예전에 네. 기자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소망교회 가면 막 차장 검사, 막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교통 정리한다 그래서 가봤어요. 일요일 날. 교회에서 가라 예. 해갖고 와, 난 그렇게 여기가 외제차 전시장이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정도로.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네. 7만 천 원 제 돈 내 돈 내산했다고 막 혼자 막 그때 불만 가득해서 갔거든. 이거를 내가 7천원짜리 아, 공연을 아 회사에서 지원 안 해줬어요? 청구해요. 제 돈은 회사에서 안 줍니다. 내가 볼 취재비인데. 미워하다 사랑하게 된다고. 아 한동훈 나중에 은근히 팬데요.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런가? 아. 이거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난 취재가 아니었다. 제 돈이죠.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한동훈 회사에 대표. 말하기 민망한 거지. 가서 네가 뭘 할 건데 그걸 보고 와서. 아니 어쨌든 간에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실제로 네. 밥도 술도 뭐 많이 본인은 술은 안 마시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정치권 출입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밥을 잘 사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때는 정보를 많이 주는 분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김은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양 캐릭터 중에 좀 어떤 걸 선호합니까? 당연히 정보죠. 왜냐면 기자들이 밥 먹는 게 진짜 그 사람이랑 밥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먹으니까. 우리도 혼밥하고 네. 싶어요. 아니 물론 뭐 정말 인간적으로 풍부가 좋고 좋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의 연장이어가지고 네. 끝나면 또 이제 어떤 이야기했지 다시 가면 좀 리마인드 해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밥 자체기보다는 그 만남이 중요한 것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에서 취재 힌트를 저희가 얻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밥을 먹는데라는 기보다는 공간이 좀 밀폐되어 있는 곳이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 만나는데 핵심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제3의 어떤 물결이 오거나 새로운 정치를 좀 해보겠다고 하시는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이 오실 때 종종 햄버거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에서 방에서 먹는 경우도 저는 있었었고요. 네. 뿐만이 아니라 아니, 심지어 의원실에서. 예, 아니면- 제가 예전에 캠프를 출입할 때 대선 아. 캠프를 출입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캠프 안철수 캠프였는데. 이제 2010 너무 옛날이네요. 2012년 안철수 캠프에서는 그 당시 새정치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관계자분들이 기자들과 점심을 먹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근처 버거킹을 갔었어요. 아, 거기 위치도 알 것 같다. 지금은 예, 없어진 예. 그 위치. 예. 진짜 햄버거만 먹고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기자들이 밥 먹자고 하는 것은 진짜 밥을 잘 먹겠다는 네. 뜻이기보다는 그렇죠.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는 소통이 유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뭔가 흑막에서 전화도 걸어가지고 이 기자 이런 게 있는데 말이야 이런 전화 솔직히 많이 받잖아요. 원래 많이 받았고. 본인들 네. 필요할 때 저를 차도산에 이끌어주죠. 저도 알고 받아요. 저도 알고 받고 얘기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요즘 하고. 홍준표 전 시장하고 좀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아 홍준 시장은 시장에? 원래 예. 저희 절친이죠. 절친까지. 네. 윤학계. 네. 아니 전화하시면 약간 그렇게 해요. 뭐 자기 본인 뭐 말할 거 있을 때는 페이스북에 썼다 이렇게 하시다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왜 전화를 받으셔? 보라는 거지. 한번 질문하는 기자들이 모시세요. 아니 제가 그 계엄 이후에 예. 제일 첫 단독 인터뷰 제가 한 예, 거예요. 또 네. 지금. 근데 요새는 조금 그 한동훈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지령을 받고 지금. 아니 지금 안 제가 해, 지금. 홍준 그 지령 받을 사이는 아니에요. 권력이 없잖아요. 절친이라며. 지령 받을 수도 있지 절친인데. 그 친구한테 무슨 지령을 받아? 친구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요. 권력이 있으면 지령 받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그것도 기자잖아.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아니 근데 일단 저희 네. 취재에 도움이 돼야 돼요. 우리 그렇지. 김재현 선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치를 워낙 오래 했기 네, 때문에 네. 말질 때는 이런 층위에서 전화가 오고 반장일 때 이러한 층위에서 전화가 오는데 사실은 법조 기자는 좀 다른 게 네. 그런 정보를 사실은 말진한테 많이 줘요. 왜냐면은 반장들이 너무 머리가 큰 상태에서 이제 그 시비를 가리기 때문에 말진부터 보고가 올라오면 커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형식을 이용하는데 정치권은 반장한테 직통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근데 네. 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제 전 직장이 오마이뉴스였잖아요. 근데 오마이뉴스에 제가 한나라당을 출입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네. 말진 때도 제가 열심히 전화를 걸고 나중에 한국일보 와서 부반장 반장 할 때도 네. 어쨌든 출근이 이제 대표나 원내대표랑 통화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일이죠. 예. 네, 전화가 오기 전에 늘 전화를 걸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밥자리 그래서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정치인은 밥도 자주 사주지만 그 정치는 왜 만나냐면 들을 얘기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죠. 네. 그래서 밥 잘 사는 정치인은 대체적으로 자기 얘기도 하고 많이 싶은 하고 얘기가 있는 사람이 부른다. 그리고 돌아가는 이어진다. 상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만나게.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그 민주당 전신인 정당에서 그 재보선 공천회의를 하는 거였는데 당시에 그분이 이제 그 사무처에서 그런 공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그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으로 왔는데 도중에 갑자기 일반 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후보가 예를 들면 3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거죠.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한 약간 비난 정보를 저한테 제공을 하면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 마치 그런 기사를 써달라는 듯이 연락이 온 거야. 공중전화로 진짜로. 근데 물론 아니 진짜로. 찾기도 힘든 그러니까 공중전화. 아니,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기사를 안 썼죠. 결론적으로는. 예. 그분이 지금은 정당을 바꿔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다가 지금은 이제 그 밖에 계신데 원내로 왠지 누군지 알 것 계신데. 같은데. 야, 근데 씨. 야 아니야 씨는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거래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구나. 왜냐면 공천이라는 게 너무나 중차대한 일인데 그쵸. 그 일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뭔가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 한번 놀아날 뻔했으나 맞아. 꿋꿋이 지켜낸 정말로 신념과 어떻게 공정의 기자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내용을 예. 까먹어서 못 쓴 것 같은데. 공중전화라서 메모하다가 포장을 했는데 그렇게 쓰려고 또. 하다가 아이씨. 아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공천 심사할 때는 전화가 네. 진짜 많이 왔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뭐 이런 기억도 있었어요. 지금 공천 살생부가 돌고 있다.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이게 이제 MB 정권 때인데 너무 옛날 얘기다. 아 괜찮습니다. 친박 저도 살생부가 아까 실제 12년 돌았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친박 살생부가 실제 돌아가지고 네. 그 명단을 또 입수해가지고 기사 쓴 적이 있군요. 네. 다시 우리 업의 문제로 좀 돌아보면은 뭐 네 분 다 저도 포함해가지고 기자를 하면서 이제 유튜버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이런 정치 유튜브를 진행하는 게 보면은 실제로 기자 생활이라는 게 도움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기자를 예, 예. 했던 게 도움이 되냐는 예, 얘기죠. 그럼요. 그거는 유튜버를 완벽하게- 하는데 기자가 예. 도움 되냐? 그렇죠, 네. 그거는 너무나 그러하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자체도 기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아니었으면 유튜브를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일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사실 빠르게 돌아갈 때 어떤 팩트들을 되게 패널들이 틀릴 경우가 있고 사실관계가 헷갈릴 때 맞아요.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빠르게 확인해서 이렇게 정정하거나 이야기하는 거는 좀 기자로서의 훈련된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은 확실히 그러니까요. 된것 네. 같아요. 김한 기자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명태균 취재할 때 처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초창기에 보면 이제 주요한 이제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주요한 취재원들, 그러니까 기자가 은밀히 알아야 될 사람들이 유튜브에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유튜버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엉뚱해졌죠. 네.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네. 굉장히 어지러워져. 그리고 실제 어떤 유튜버들은 그 특정 취재원을 자기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맞아. 방송에만 나가요. 그러니까 맞아.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자로서 이제 취재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선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유튜브에 나간 적도 있어요. 진짜로? 네.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네. S. 네, 그래서 뭐 S 어디죠? 예, 아니 뭐 궁금한데. 그런 적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하고 근데 그 취재원들도 같이 방송했던 사이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좀 경계가 흐릿해진 점이 있고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자들이 가지 않는 자리에 유튜버들이 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코너를 하지만 지금 서울구치소 가면 유튜버들이 거의 매일 24시간 방송해요. 근데 기자들은 거기 안 가보잖아요 이제. 그렇지. 윤호개인이 네, 뭐하고 네, 우리가 네. 윤호개인 떠들지만 윤호개인이 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경계가 굉장히 좀 흐릿해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뭐 김은지 기자 마찬가지로 현직 기자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아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정치부 두 분은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원래 우리가 정치부 기자를 해도 남의 얘기 듣지 제 의견을 사실은 많이는 얘기 안 하는데 방송을 하면 불가피하게 현안에 대해 입장을 얘기해야 되고 과거에 내가 만났던 정치인이 얘가 이런 생각을 가진 애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뭔가 유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건데 왠지 이정주 기자는 방송한 다음에 사이가 나빠진 정치인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받기 예. 저는 안 받기 시작하고 저는 근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그 전부터 제 의견을 많이 말했어요. 의원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뭐 후배가 그러더라고. 원래 우리 꾸미에서 만나잖아요. 아니,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는데 네가 다 얘기. 의원들이 만나서 정보복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아까 이건 형이 말한 거야. 에이 나 모르겠다. 이 의원이 말했나? 못 찾대 의원이 말했나?
이번에 비대위 차려야 된다고 이거. 체계를 어지럽히는 나는- 교란종이었네. 나는 저런 유형이 모임 가서 제일 싫었어요. 기자들. 들을 시간도 들어야 부족한데. 근데 지가 왜 말을 다 하냐고. 저도. 네 생각은 안 궁금하다고. 아,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잡은 밥자리거든. 저는 그렇죠. 아니, 오지 일주일에 마라. 만나면 되는데. 오지 마. 제가 의원은 김무성 대표 잡았어. 근데 혹시 와 그러면 다음엔 오지 마라 그러면 아, 그렇지. 내가 메이드 나 절반 김무성 절반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본인 방송도 코난명은 지분이 질문하는 기자인데 반반이야. 혼자 다 답변하고 앉아 있어 보니까 질문은 안 하고 보니까 패널 불러도 혼자 답변해. 답답해요. 답답해. 왜냐면 패널들이 야 이거 한 칸 더 가야지. 아이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어제 합당 엎어진 거 그 여야 그거 아닙니다. 아, 패널 말 정정해지는구나. 예. 혹시 이런 음모론은 어떠신가요? 용감하다. 네. 방송 중에 대보를 쓰는 거지. 아, 아니, 제가 제안 이름 드립니다. 바꾸세요. 답변하는 기자. 예. 그래서 답을 하는 기자. 근데 답을 조금 하는 그런 거죠. 거는 유튜브들이 제가 해보니까 이게 원래 우리의 익명 취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다 뭐 영남권 중진 이런 식으로가 이제 네. 최대한 노출 빈도인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경 기자 때문에 구경 기자가 실명 말하라 해서 여기서 아니 실명을 말해야 재밌잖아. 또 그것도 그건 썸네일 그렇죠. 딱 예, 이정주가 독점 취재했다 추경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연예부 기자처럼 땡땡땡 하지 않고 아. 이름이 나와야 좀 그건 팔리잖아요. 그렇죠. 어느 예.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했을 땐가 그 이재명 근본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했어요. 원전이랑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괜찮은 거였거든. 근데 썸네일이 뭐 기만 이재명 근본 없어 이렇게 야,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네. 야. 아 진짜로 제목 수정했어요 나중에? 아니 그게 그 방송이 아니라 이거를 네. 또 퍼가는 쇼츠 방송들이 그쵸. 아 진짜로? 네. 야, 오늘 너무 방송 다르네. 기만 좀 잘라주세요. 아까 하던 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결론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최근에도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 어디서 만나면 상가집에서 제일 많이 만나요. 아. 제가 취재원 관리법이기도 하고, 상가집 취재. 예, 이제 조문 정치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조문 원래. 취재, 조문 예, 취재. 예, 조문 취재. 진짜 정치는 그래서- 아닌데. 아, 정치는 아니죠. 그래서 자주 가서 이렇게 또 상가집 가면 아무리 서로 미워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조문 간 건데 나가라고 안 해.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보통은 눈빛이 그렇지. 처음에 딱 출연하면 제가 CBS 좌파니까 딱 보면 네가 왜 여기에 이런 표정이에요. 의원들 대부분. 네가 왜? 근데 이정조는 진짜 열심히 갑니다 상가집을. 진짜 아. 대단한 계좌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한 달에 얼마 그러니까 쓰는지 취재를 알아요? 하는 거죠. 진짜 상가집에 거의 가게 파산입니다 지금. 아. 근데 요새는 좀 덜 가는데 네. 그렇게 했던 인맥들이 야. 이제 유튜브 작용을 나오고 한다. 나서 야.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아니 우리 김준 선배 제가 놀란 게 보면은 사실은 되게 집념 있게 늘 하신다고 느끼는 게 문영배 소장도 사실 어렵게 네. 섭외를 해가지고 방송에서 네.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맨 처음에는 그분도 방송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네. 것 같은데 어떻게 꼬신 겁니까 도대체? 네, 보니까, 처음에는 네. 거절하셨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8월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섭외는 5월? 4월? 그러니까 그 연초에 야, 진짜 이미 일찌감치부터, 네, 네. 퇴임하고 바로. 나서 바로 섭외 요청을 드렸고 그래도 섭외 거절하셨어요. 그날 왜냐면 그때 강연 요청이 워낙 많기도 제도하고 했고 있기 때문에. 소화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음.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이고 이런 기자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하고서 저의 소개와 이제 프로그램 소개와 왜 인터뷰하고 싶은지를 동기를? 보냈어요. 야, 길게. 길게.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인터뷰 하겠다고 우와.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야, 감동했구나. 그래서 잡아서 근데 그러니까 어떤 8월 뭐 넷째 주였나 그랬는데 주 초에 하고 싶었는데 금요일 날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때는 금요일이 방송이 없었는데 네. 해야지 특별 당연히 라이브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석희의 질문들이 수요일 그 주에 수요일 방송이었던 아. 거예요. 나중에 손석희 아. 앵커를 만났는데 야 그거 내가 우리 방송 나가기 전에 다른 인터뷰는 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그런 거다. 선배는 어떻게 그럼 섭외를 하셨냐? 선배는 네. 뭐 섭외 너무 쉬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나도 이메일을 보냈어. 아 손석희도 네. 문영배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네. 인터뷰가 네. 됐구나. 일각에서는 롯데자이언츠 가을 야구가 멀어지고 나서부터 미디어에 나오고 아니 정말로 사실 우리도 해보면은 누구의 중요한 사람의 취재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맞아요.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손편지 쓰시는 분도 있고 아, 한데 정성. 정말 우리도 섭외하기 위해서 김문지 기자도 보면은
정말 섭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많이 연락드리죠. 아무래도 네.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하기에는 장점이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뭐 패널분들이랑 재밌게 유튜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종종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이번 기회에 만난다는 게 맞아요. 되게 의미가 네. 있긴 해서 근데 사실 좀 물먹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물먹은 이야기. 성공한 것보다는 또 실패 얘기가 더 재밌잖아요. 네. 그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모시고 싶었었는데 네. 이렇게 계속 연락을 드리면 연락이 잘 안 닿거나 답장을 주시더라도 굉장히 뭐 이제 너무 내가 한동안 좀 많이 나간 것 같다. 말을 좀 이제 아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려웠었는데 또 그런 답장이 새벽에 되게 오세요. 강아지 산책하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근데 또 그 새벽에 오는 문자를 답장을 또 바로 해야지 뭔가 열과 성이 있어 그렇지. 보이잖아요. 예. 그럼 또 그걸 바로 그 시간에 제가 열심히 답장을 하다. 드리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오늘 말 나온 김에 또 한번 연락드려봐야 되겠네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사실 섭외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그 MC 장원한테 문자 보낸다는 게 홍장원 카톡을 잘못 보내가지고 제가 그냥 정말 실없이 경향신문 누군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건너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홍장원 차장이 부상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